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오늘 광주시와 현대차가 투자 협약을 체결합니다. 현대 기아차 노조와 민주노총은 강하게 반발하며 반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또다시 무산위기입니다. 광주시와 우선 협상 대상자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5.18 당시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이 재심을 통해서 최근 잇따라 누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좌초 위기와 협상 무산을 겪어왔던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 협상이 오늘 협약식만을 남겨뒀습니다. 그동안 협상 타결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임단협 유예 조항에 대해서 광주시와 현대차, 노동계가 합의한 겁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늦게 열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광주시와 현대차의 잠정 합의안이 심의를 거쳐 이견 없이 통과됐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지만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에서 지역 노동개혁 광주가 성공하는 사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의한 노사 상생발전협정서 수정안에는 임금 단체 협상 5년 유예 논란에 낳은 조항이 그대로 들어갔지만 노동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부속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제반 법령을 준수한다는 조항을 넣어 해당 조항이 노동법을 무시하는 조항이 아니라고 명시한 겁니다. 신설법인이 조기에 안정되도록 하는 데는 동의를 하면서도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합의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에 따라 광주시와 현대차는 오늘 오후 2시 30분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투자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회통합형 일자리의 첫 출발을 알리는 이번 협약식에는 광주시, 현대차, 노동계와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합니다. 특히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에 높은 관심을 보여온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지가 큰 관심사입니다. 적정 근로시간과 적정 임금이 핵심인 광주형 일자리 협약에는 주 44시간 노동에 초임 연봉은 3,50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광주 빅그린 산단에 7천억 원을 투자해 만들 새로운 공장에서 연간 10만 대 규모 경영 SUV 차량이 생산되고 12,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오늘 광주형 일자리 조인식을 앞두고 현대 기아차 노조가 반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현대 기아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적폐 일호라며 노조 간부들이 오늘 하루 전면 파업하고 광주시청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도 오늘 광주시청 앞에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비상결의대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오늘 출근길 천천히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눈과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어젯밤 남해안에 집중됐던 눈과 비구름대는 현재 광주 전남 전 지역에 걸쳐 형성돼 있습니다. 이 눈과 비는 출근 시간대에 집중되겠고 눈과 비구름대는 점차 동진하면서 오늘 오후 3시쯤 서쪽 지역부터 차츰 눈과 비가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예상되는 강수량과 적설량 살펴보시면 전남 남해안에 최고 20mm, 그 밖에 광주 전남 지역에 최고 1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예상 적설량은 전남 동부 내륙에 최고 8cm로 매우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 그 밖에 광주 전남 지역에는 최고 5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한편 연일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남 동부 내륙 지역에서는 건조특보가 지속됐었는데요. 눈과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많은 양의 눈이 예상되면서 서해안과 전남 동부 내륙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날씨마저 매우 춥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2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협상은 이렇게 타결을 눈앞에 뒀지만 어등산 개발 사업은 또 무산위기입니다. 광주시와 우선 협상 대상자인 호반이 합의안 도출을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지난 9월 호반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4개월 넘게 협상이 진행됐지만 끝내 결렬된 겁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인 레지던스 호텔에 대해 광주시와 호반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광주시는 1,500실 규모의 레지던스 호텔이 주거용이 아닌 숙박용임을 협상안에 넣자고 줄곧 요구해 왔습니다.
생활 집기류가 모두 갖춰진 레지던스 호텔이 아파트처럼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우려를 막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레지던스 호텔 운영도 전문 운용사에 맡기자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반 측은 지나친 요구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하더라도 위험이 큰 사업인데 공공성을 너무 강조하면 수익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운영 주체도 전문 운용사로 규정하기보다는 분양받은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양측이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점을 찾는 데 실패한 셈입니다. 두 차례나 연장한 협상 마감 시한은 오늘로 끝이 납니다. 개발 사업자를 찾지 못한 어등산 사업이 또다시 표류하게 되면서 해법 마련을 위한 광주시의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전라남도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빠진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예타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광주시와 함께 신청한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비록 예타 면제 대상에서 빠졌지만 올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고 기본 계획 수립 예산 10억 원이 국비로 확보돼 있는 만큼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손학규 대표를 상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손 대표는 세계수영대회의 경우 200여 나라에서 15,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로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이 실시간 중계를 통해 경기를 관람한다며 올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국제대회인 만큼 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5.18 당시 군사재판에서 부당하게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을 대신해서 검찰이 직권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바빠서 혹은 잘 몰라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는데 뒤늦게나마 잘못이 바로잡히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당시 27살로 해남에서 청과 도매업을 하던 이병수 씨. 5.18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광주 상무대로 끌려와 모진 고문을 당한 끝에 군사재판에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총 개머리판과 그 곤봉이 있어요, 곤봉. 지금도 뼈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허리도 지금 뼈가 휘어버렸어요. 그렇게 평생 전과자 낙인이 찍힐 뻔했는데 지난해 검찰이 이 씨를 대신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구제를 받았습니다. 법원이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불법 구금된 112일에 해당하는 형사보상금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 씨처럼 5.18 때 끌려가 군사재판에서 부당하게 유죄를 선고받은 시민은 402명. 이 가운데 282명은 본인이 직접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아직도 상당수는 재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뭐 민생고 문제로 저 강원도 같은 데 가서 노가대를 하고 그러니까 어디 뭐 해남 집으로 오면 어머니 뭐 그때 계신다 해도 누가 그렇게 눈여겨서 모으지를 않으니까 몰라버렸죠. 이런 이들을 위해 검찰이 직권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를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재심 청구 대상자는 111명. 이 가운데 53명은 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져 심리가 진행됐고 다시 이 가운데 23명은 지난해 이 씨처럼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5.18 유공자들은 일단 환영하면서도 자신들을 고문한 계엄군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통탄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인들은 우리 자국민 가슴에다 총불을 겨누고 총을 쏴야 됐다 이 말입니다. 국립묘지에 지금 안장돼 있고 또 죽으면 거리 가려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직권 재심 청구 대상자 가운데 36명은 이미 숨진 상태입니다. 5.18 40주년이 되는 내년 이전까지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유공자들의 명예를 되찾아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감사원이 한빛원전 민관합동조사단의 공익감사 요구를 각하한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와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핵없는 세상 광주남 행동은 한빛원전 3, 4호기 건설과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지난해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원이 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원에게 다량의 인사장을 발송한 모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조합원 985명에게 송년 인사장을, 지난달 31일에는 조합원 950명에게 신년 인사장을 각각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입 후보 예정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산 온금지구 재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건설사가 사업 철회를 공식 발표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재개발을 기대했던 주민들의 상실감을 덜어줄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사업기간 종료 시점이 내년으로 다가온 서산 온금 재개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대형 건설사가 사업 철회 방침을 통보하면서 재개발 조합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다음 달까지 조합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은 뒤 새로운 시공업체 선정이 불가능하다면 오는 3월까지 새로운 재개발 구상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재개발 구상안은 조선 내와 부지에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저밀도형 주거시설 등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관광화 그리고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포시는 이 건설사가 사들였던 옛 제1요구 부지는 도시계획 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옛 제1요구 부지가 자연 녹지와 경관 고도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데다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2종 일반 주거지역 변경은 4단계의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성상 또 고도를 제한하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아파트를 허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현 상태에서는 판단이 됩니다. 상실감이 큰 서산 온금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유달산 경관도 보존하는 지혜로운 개발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금호타이어노사가 단체 협약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금호타이어노사는 생산 물량 감소에 따른 인원 재배치와 여력 인원 운영 방안을 세우기로 하고 인위적인 정리해고나 강제 퇴직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사는 임금단체 체계 개선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열기로 하고 광주공장 이전 계획을 상반기 중으로 노동조합에 전달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금호타이어노조는 다음 달 13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항공사인 에어필립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직원 급여조차 주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어필립은 현재 자금력이 어느 정도인지 검토를 거쳐서 1월 임금 가운데 일부만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에어필립에는 현재 28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최근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직원 서너 명이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어필립은 대표이사가 불법 주식 거래 혐의로 구속되고 모 기업인 필립에셋이 흔들리면서 심각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이 사상 최대 규모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광주은행의 지난해 연간 단기 순이익은 1년 전보다 14% 늘어난 1,535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도 2,06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은행은 올해는 질적 성장과 함께 지역 발전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족의 명절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로부터 전해져 오는 전통놀이를 즐기면서 설 연휴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유진 광주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전통놀이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죠. 별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전통놀이가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네, 놀이는 그 노래가 존재하던 시대적 상황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놀이 문화를 형성하잖아요. 그래서 놀이를 즐긴다는 거는 그 시대의 문화를 즐긴다는 것과도 같을 수 있겠는데요. 우리 전통 놀이는 농업사에 기반한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단지 놀이를 즐긴다는 것이 재미와 즐거움을 위한 것도 있지만 뭐 공동체 사회의 어떤 생산을 위한 준비, 그다음에 기원을 바라는 거, 거기서 신명과 흥이 담겨 있는데요. 네. 반면에 현대의 놀이는 뭐 놀이공원이라든가 한
하는 것처럼 상품화된 놀이가 좀 많죠. 예, 그래서 놀 수 있는 시간, 그다음에 정서적 여유, 장소도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전통 놀이를 통해서 이렇게 놀이 문화의 건강성을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설 연휴에 전통 놀이를 즐기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먼저 전통문화관 얼씨구 돈 모르고 가세가 있어요. 네,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2월 6일 수요일 놀이마당, 체험마당, 공연마당이 있는데요. 네. 특히 체험마당은 1시예요. 오후 1시 광주시 무형문화재 탱화장이세요. 세화 나눔이 있는데요. 직접 송광무 선생님이 이렇게 현장에서 세화를 그려주십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전통문화관을 찾는 그 시민 150분에 한해서 세화를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는 공연마당이 있어요. 네.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적벽가 보유자세요. 송순섭 선생님이 초청 공연이 있는데요. 네, 판소리 부분 유망한 재원이에요. 이소연도 출연을 합니다. 네. 이외에도 또 우리 전통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 더 있죠. 네. 국립광주박물관의 설맞이 우리 문화 한마당이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입니다. 근데 설 당일은 제외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광주 시립민속박물관에서도 2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민속놀이와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는데요. 잘 아시잖아요. 굴렁쇠, 네. 제기차기, 네. 뭐 황금돼지 부적 찍기, 그다음에 복주머니 만들기, 덕담 써주기 등이 있는데요. 특히 국립광주박물관에서는 영화 상영도 무료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그동안 다른 나라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었잖아요. 네. 올해도 열리나요? 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에서는요. 네. 2019 설날 함께하면 복되지를 2월 2일부터 6일까지 상시 운영합니다. 그런데 명절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놀이가 뭐가 있죠? 네. 글쎄요, 뭐 제기차기? 그러니까 윷놀이, 제기차기.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중국의 전통 놀이가 면제기가 있어요. 네, 그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아시아의 전통 놀이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아시아 전통 의상을 입고 오면은 어린이 체험관이 50% 무료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소원나무에 걸기, 소만 기원 연 만들기. 저는 개인적으로 팽이를 또 참 좋아하는데요. 네. 팽이의 역사와 기원을 배우고요. 그리고 팽이의 색을 칠하는 소음 팽이 만들기도 준비가 됩니다. 네. 문화전당 가시면 또 아이들이 즐길 만한 것도 또 있네요. 네, 굉장히 방금 많습니다. 말씀하셨지만 그 전통 의상, 우리는 이제 한복 입으면 되는데 한복 입으면 요즘엔 뭐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좀 있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광주에도 그런 거 있습니까? 그렇죠. 네, 국립광주과학관에서는요. 네, 상설전시관이 이제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입장료를 50% 할인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과학관이기 때문에 3D 복주머니 만들기 프로그램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한복을 입은 관람객은 상설전시관이 무료입니다. 네, 그리고 전통문화관에서는 또 무료 한복 체험을 하는데요. 사실 전통문화관 가시면은 이렇게 무등산이라든가 한옥이라든가 하늘이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걸 배경으로 이렇게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면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너무 많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러니까요. 참 많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한복 입고 소위 말해서 인생샷 하나 남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기후변화로 인해 작물 재배 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소식은 그동안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강진군에서는 요즘 열대 과일인 바나나 재배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과일 재배,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깥은 영상 6도의 한겨울이지만 비닐하우스 안은 영상 20도입니다. 열대 숲에 온 것 같은 바나나 숲이 시설하우스 안에 펼쳐집니다. 제주에서 감귤 농장을 하다 2년 전 강진으로 넘어온 김생수 씨는 열대과일 바나나 재배에 뛰어들었습니다. 제주보다는 태풍과 비의 영향을 덜 받고 난방비 부담도 적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그렇게 많이 춥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이 몸으로 그 기후 변화가 돼가고 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강진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바나나입니다. 제주도에서 개발된 품종인데 올 2월 말이면 수확할 수 있습니다. 강진 바나나는 1kg에 12,000원을 넘지만 당도가 높고 국내산이라는 점 때문에 벌써부터 주문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열리는 원예작물 품평회에도 레드향과 골드키위 등 아열대 작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주에 비해서 여기가 일조량이 좋고 당도가 더 높습니다. 현재 레드향이 지금 14브룩스, 15브룩스까지 나오고 있어요.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기온이 오르는 기후변화에 농민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그 대표 작물을 레드향 같이 연결해서 감귤류하고 감귤 종류인 부지화는 지역 특성에 맞춰 개량될 정도로 바뀌고 있는 작물 재배지도 애플망고, 파파야, 국내산 바나나가 로컬 푸드 매장에 등장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설을 앞두고 일제 단속을 펼친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61건과 미표시 30건 등 9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 표시 기준을 어긴 농축수산물 중에서는 배추김치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9건, 쇠고기 5건 순이었습니다. 단속 건수 자체는 지난해 80건에 비해 11건 늘었는데 농관원은 점검업체가 지난해에 비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가 구제역 차단 방역비 예비비 12억 원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전남도는 경기도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고 예비비 12억 원을 긴급 투입해 도내 모든 소 53만 마리를 대상으로 다음 달 4일 이전에 백신 보강 접종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3.1혁명 100주년 기념사업회를 출범하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광복회와 광주시민단체 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어제 광주 YMCA에서 광주 3.1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이번 3.1절을 남북 평화체제 구축과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계기로 삼아 활동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들은 우선 민관정이 함께하는 100주년 기념식을 치르고 이후 항일 독립정신에 기반한 지속적인 정신운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이 공직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동강령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공직사회 갑질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개선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공직사회 갑질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행동강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25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갑질 행위 금지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로 갑질의 유형별로 구체화해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5일 광산구 하남동 행정복지센터에 얼굴 없는 천사가 사과 50상자와 쌀떡 50봉지를 두고 가 화제입니다. 복지센터 주차장에 있던 물품을 공무원이 아침에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복지센터 측은 2011년부터 기부의 손길이 이어져 오고 있다며 물품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향토기업 보혜 양조를 살리자는 운동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문화기획자 강수은 씨가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보혜 잎새줄을 들고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고 함께 동참할 지인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보혜 양조 관계자는 고마움을 표현하며 경영 위기를 극복해 지역과 상생하는 향토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 명절 기간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언제 쉴까요? 광주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은 설 전날과 당일 이틀 동안 휴점하고 롯데 아울렛 수완점, 월드컵점은 설날에만 쉽니다. 마트들은 설날에도 정상 영업하는데요. 다만 이마트는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롯데마트는 1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됩니다. 담양 담빛예술창고에서는 미디어 파사드와 VR 영상으로 소세원을 둘러볼 수 있는 체험형 전시가 마련돼 있습니다. 사유의 정원, 소세원을 거닐다인데요. 소세원의 풍광을 3D 그래픽으로 구현한 소세의 시부터 실제 소세원 48형의 모습이 담긴 사진전까지 감상해 보시죠.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담양군 담양읍 담양중앙집과 윤정호 씨가 10만 원, 신약국 신진섭 씨가 10만 원, 삼정회관 김태성 씨가 5만 원, 박내과 박용현 씨가 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특실 PC방 최만국 씨가 10만 원, 담양농협 남부지점에서 10만 원, 샘터 서점 박명수 씨가 10만 원, 성림 목욕탕 배성진 씨가 5만 원을 기탁하셨고요. 다음은 화순군 춘향면 대신 1구에서 14만 원, 변천리 20만 원, 월평 3구 5만 원, 대리 8구 주민들이 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만연호구에서 66만 120원, 신기 3구에서 25만 원, 화순군 새마을회에서 21만 4천 원, 나주시 금천면 고동1리 자모마을에서 10만 원을 보내주셨고요. 원곡사리 광탄마을에서 20만 원, 동촌 4구 11만 원, 복용1리 15만 원, 화성 3리 4만 8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신곡 1리에서 10만 원, 상방 1, 2에서 23만 원, 장성군 3계면 옥천길 서필식 씨가 10만 원, 금광아파트 이재홍 씨가 11만 원을 기탁하셨고요. 대창 3동에서 22만 7천 원, 용동마을에서 7만 원, 월성마을 9만 원, 북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